오늘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걸렸던 환자, 감염됐던 환자 2명이 중증 환자였는데 맞아요. 완치가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 완치가 됐던 치료 방법이 바로 혈장 치료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혈장 치료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네. 네, 이 코로나19의 혈장 치료 효과에 대한 확인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것 같나요? 이 이슈가. 네, 뭐 일단은 정부가 거기에도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걸 네. 믿어야겠죠. 거기서 우리가 뭐 딴지를 걸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심층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더 나와가지고 분석은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에 대한 브리핑 결과 발표로는 일단 혈장 치료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완치가 됐다라는 부분이었고, 대신 거기에 이제 좀 더 꼬리말을 달았던 것이 클로로퀸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함께 썼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큰 효능이 없었다라는 또 멘트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인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던 치료제 부분들도 함께 병용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이제 혈장 치료였는데 그 부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완치까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혈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보면 헌혈할 때 보면 피를 이렇게 이제 뽑습니다. 근데 그 피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혈구도 있고 네. 혈장도 있고 연막이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혈장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혈액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는 거고, 한마디로 이 혈장 안에 다 녹혀 있는 거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 환자에 대한 혈장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면역 체계에 갖춰져 있는 네. 완치된 환자에 대한 혈장을 써가지고 치료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했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완치됐던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에 대해서 효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현재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코로나19의 네. 이 혈장 치료제로 인해서 좀 우리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네. 앞서서도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주가가 네. 엄청나게 들썩들썩 거렸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뭐 지금 보면 클로로퀸 관련주 또는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혈장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완치 환자가 2명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로 그렇죠. 판단합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반드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코멘트와 함께 다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요것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하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고, 일단은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녹십자 그룹이 그중에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이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내일 시장에 좀 더 한 번 더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레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혈장 분리막에 대한 연구 개발을 했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오늘 부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스맥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분을 24.3%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바이러스 차단 항체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2018년도에 혈장 분리에 대한 혈장 측정 정밀 시스템을 또 만든 회사가 바로 또 필로시스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혈우병 치료 신약에 대한 부분을 SK케미칼에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입니다. 네.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 시노픽스 같은 경우에도 멤브레인 제품 개발에 대한 성공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유니온제약, 나노엔텍,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일신바이오, SK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들 관련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더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혈장 치료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할 때 뭐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있죠. 네. 물론 있겠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테마니까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중 자체를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사실 우리가 테마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겠고 네. 그만큼 이제 하이 리턴이 돌아오는 만큼 또 하이 리스크를 또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 안에서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앞서 봤던 뭐 SK케미칼 같은 대형주 매매를 하시되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변동성 큰 주식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종목군들에 대한 손절가에 대한 리스크를 꼭 지키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여기에 대한 시세를 한번 수익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